특수한 사례에서의 그 임차인이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 이것도 한번 가볍게 보죠. 상가 건물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했을 때에는 이럴 때에는 다음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상가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을 때는 어쨌든 자기 건물에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건물은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죠.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그 전에 전입신고가 계속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별도로 전입신고를 안 해도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이 생기지만 이 상가 건물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그러면 팔고 나서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 같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런 경우라면 자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별도로 사업자 등기를 하고 건물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 예,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자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건 대항력 같은 경우도 이러한 대항력도 주택에서와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낙찰자가 잔금을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경우도. 일시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옮겨오면 이런 경우는 대항력은 상실되고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공무원의 실수로 사업자 등록이 잘못되었다면 이런 경우는 잘못된 걸 정정하면 최초의 사업자 등록한 날로 대항력이 생긴다. 선행경매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제2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선행경매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제2경매에서는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지 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선행경매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한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런 내용을 많이 쓰는데 왜냐면 선행경매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선순위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대항력을 스스로 풀하고 우선 면제고 배당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대항력을 포기를 하면 끝난 거야. 한 번. 하나의 임차권을 갖고 하나의 건물을 사업자 등록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대항력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 면제고 주장해가지고 미배당이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대항력도 없고 우선 면제권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낙찰자에게 전세보증을 전액받을 때까지 미배당 받은 전액받을 때까지 상가 건물을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한변권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경매가 두 번, 세 번 막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주택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그럴 때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은 상가 건물을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거를 동시에 항변권을 대항력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항력은 우리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그 대항력하고 다른 대항력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써야 된다.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 쓸 필요는 없지만 주의할 거는 환산보증 및 초과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좋다. 왜? 환산보증 및 초과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환산보증 및 초과되는 경우는 근데 여러분 전에 한 5년 계약갱신 요건이 한 10년 됐어요. 그럼 10년 동안 장사를 했던 사람은 많죠. 그렇게 10년 동안 했는데 새로 이자가 바뀌어서 다시 계약을 다시 썼어요. 그러면 또 10년이 보호가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몇 번, 1000번, 몇 번 바뀌더라도 그 10년까지만 보호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종전에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요건이 5년 있어요.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런 종전 임대차 같은 경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5년만 더 시행하면 5년이죠. 상가임대차법이 생기기 전에 임대차라도 그 기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최초 임대차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 요건을 또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업자 등록을 바꿔야 돼요. 누구하고? 배우자 이름을 바꾸면 되죠. 사업자 번호가 다시 바뀌면 돼. 그러면 다시 10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사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되죠. 그럼 또 다시 10년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 왜? 여러분이 그 정도는 머리가 좋으시잖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 머리는 안 가르쳐도 스스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태어날 때.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웃을 수도 있는데 강의를 너무 그냥 심각하게 듣는 경향이 있네. 건물과 대지의 말소기 다를 때는 임차에는 건물을 사용수가하기 때문에 건물의 말소기 증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이 일가인데 토지에는 토지와 건물에 있는데 토지에는 나대지 상태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건물은 건물이 신축되고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그러나 그래서 A 근저당 똑같은 A 근저당이지만 이렇게 일괄경매에 놓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에는 이 건물의 말소기 증권리 갖고 대항력이 있냐. 먼저 갖췄다면 대항력이 있어요. 이거보다 늦더라도 늦게 갖췄다면 대항력 없고 이렇게 판단한다. 사업자의 주소를 잘못했다면 상인법 보호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주택에서 전입시고 이게 전입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잘못한 경우 오타지야 오타. 사업자 등록을 잘못한 경우 그러면 왜냐면 이렇게 건물이 현황하고 건물에 있는 그 호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거로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있는 대로 등재된 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현황상 표기되어 있는 구분 호수에 있는 거로 규제하면 그거를 나중에 건축물 대장에 있는 구분 호수로 이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변경한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그 최초의 대항 요건을 갖춘 거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상가를 할 때 실제의 구분 호수하고 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구분 호수와 일치하는지 꼭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건축물 대장을 뗄 때 이제 여러분이 건물 현황도하고 평면도를 같이 떼봐야 돼요. 그거는 주민센터에 가면 뛸 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얼마든지 떼볼 수가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또는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정보지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건물 현황도하고 평면도는 내부 구조도고 건물 현황도는 이 건물 전체가 동호수가 이 배치도가 나와요. 그걸 보고 나서 그거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꼭 하단부를 남쪽에 놓고 자기가 북쪽으로 돌아가서 자기만 돌아가서 입어라. 에? 같이 종이를 가지고 올라가면 남쪽이 북쪽이 되다 보니까 잘못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 이런 계약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상가 건물과 집합 건물, 일반적인 상가 건물은 이 번지만 일치하면 돼. 주소만 번지만. 그렇지만 집합 건물은 번지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일치를 해야 된다.